사회 곳곳에 뻗쳐진 이 김건희와 윤석열의 그 마귀와도 같은 도려내야 영향력, 된다. 네, 그거를 도려내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간에 연장이 필요하다면 연장까지 해서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도,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운영됨에 있어서도 저쪽 당도 어느 당도 다 도움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특검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이제 3대 특검이 이제 가동됐잖아요. 네. 어떻게 예상하시고 예측하십니까? 성과는 당연히 나오겠고. 이 특검을 하게 된 이유부터 잠깐만 네, 짚으면 말씀하시죠. 네. 이 검찰이라는 조직은 정말 중요한,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조직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네. 지금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보면 검찰에서 그동안 이게 안 나왔어? 싶을 정도의 증거와 자료가 지금 나왔단 언론 말이죠. 보도를 통해서 지금 쏟아지고 네. 있습니다. 과연 이게 검찰이 그동안 확보를 못했던 자료와 증거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검찰이 그동안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감췄다. 수사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부실하게 했다라는 저는 확신이 들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검을 왜 하냐, 검찰이 하면 되지, 검찰한테 하라고 하면 되지 않냐. 저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집권하는 시기에 검찰을 그렇게 주물렀다라는 어떤 하나의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검찰이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 특검을 굳이 움직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특검 자체가 이제 상시 기구가 아니니까 특별한 경우에 하는 건 너무나 맞는 이야기인데 네. 그만큼 지금의 상황, 그리고 이 3대 특검 3가지 주제에 대한 내용이 그동안의 검찰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검찰이 보여준 행태에 대한 엇보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그 검찰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좀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국민들 역시 이번 특검이 3개가 지금 동시에 돌아가니까 물론 필요한 특검이라는 거엔 크게 공감을 다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너무 많은 어떤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우려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이 특검이라는 것 자체 한 120명 정도 요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100명 좀 네. 넘는다고. 네. 한번 돌이켜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을 구속시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동원된 검사 수가 그거 이상일 겁니다. 네. 이런 경우, 그것도 이제 그때는 특검도 아니고 일반 검찰이. 네. 그러면서 이제 민생 사건에 대해서 공백이 생기는 게 데이터로 드러내는 게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라는 것은 물론 검찰에서 이제 파견도 받고 합니다만 최대한 이제 검찰에서도 그리고 특검 측에서도 민생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네.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개 특검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기대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럼 기대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김건희 특검이 아무래도 네. 그동안 수사를 안 했던 부분이기도 하니까 지금 벌써 그 녹취록이 나오고도 있고 육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확보했고 아무래도 김건희 특검이 새로운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파면됨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봐요. 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네네. 근데 이 김건희 특검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감자 올라오듯이 줄줄이 엮여서 올라올 겁니다. 특히 그동안에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하면서 출장 조사, 가서 핸드폰도 반납시켜드리고 네네네. 반납하고 그런 조사를 보였는데, 게다가 이번에 뭐 수사가 있다고 하니까 병원에 갑자기 아산병원에 입원했어요. 저는 그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고 봐요. 특혜인가요? 아산병원은 흔히 말하는 이제 3차 병원일 네. 겁니다. 그런 큰 병원에 그렇게 입원이 쉽나요? 저는 이거 역시 매우 큰 문제라고 보고, 이 우울증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국민들이 더 심한 우울증에 그런 빠져 기사들이 있습니다. 나왔고 댓글도 뭐 도배가 됐다고는 하는데 네. 시작부터 지금 계속 이런 뭐랄까요,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칼을 빼들었으니까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앞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특검이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한 차례 연장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갑니까? 아니면은 뭐 빨리 성과를 내고서 마무리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저는 그 다음 스텝이란 걸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왜죠? 만약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동안의 이 사회 3년 동안 사회 곳곳에 뻗쳐진 이 김건희와 윤석열의 그 마귀와도 같은 영향력. 도려내야 된다. 네, 그거를 도려내야 되기 때문에 네. 한순간에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간에 연장이 필요하다면 연장까지 해서 정말 깔끔하게 도려내야 네. 이거는 단순히 제가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긴 합니다만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도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운영됨에 있어서도 저쪽 당도 어느 당도 다 도움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확실한 내란을 종식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어설픈 봉합은 봉합이 아니고 그런 의미신 거죠. 그렇죠.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네. 한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서로 얼마나 내용이 심합니까? 이거를 단절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예전부터 해온 얘기인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네. 그때는 뭐 내란도 아니었습니다만 그때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을 깔끔하게 손절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출당을 시킨 게 홍준표 전 네. 이제 시장이었어요. 근데 그 덕분에 저는 흔히 말하는 그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보수의 명맥이 지금까지 그래도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역사를 거꾸로 생각을 하는 바람에 그때 우리가 박근혜를 지켰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박근혜를 지켰으면 우리가 좀 더 많은 의석을 얻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흔히 말하는 내란 동조라고 불릴 정도의 움직임을 보였잖아요. 그때와 다르게 그때는 깔끔하게 정리를 했는데 지금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럼요. 그래서 저희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를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아까 처음 소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젊은 초선 정치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그 대한민국 정치를 나름 고민하면서 네. 그 본인이 속해 있는 당을 고민하면서 내놓은 쇄신안들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오히려 흔히 말해 이제 허수아비처럼 비대위원장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뭐 우리 당 이야기가 아니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냥 한 명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 비대위원장의 어떤 일성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법도 한데 그게 안 된 이유는 어떤 친윤들의 정치 세력이 강해서 그런가요? 어떤가요? 애초에 이제 비대위원장 선임된 시점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 봐요. 예전에 이제 이준석 의원이 양두구육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제가 그때 논평을 저희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청두 내육이다. 청년 정치인을 앞에다 내세워놓고 내란 고기를 팔고 있다. 저는 그래요. 이 김문수 이제 후보 당시 대통령 후보가 네. 물론 뭐 한덕수 총리와의 이런 이러쿵저러쿵 티키타카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본인들이 채우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흔히 말하는 미래가 창창한 젊은 청년 정치인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혀놓음으로 인해서 그냥 하나의 이미지 정치를 하기 위한 뭐 목적이 아니었나 그런 의심이 전 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고군분투를 했음에도 고군분투 하셨고 나름 뭐 잘 이끄셨죠.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네, 뭐 잘 이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고군분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참 안타깝다. 네네. 그걸 보면서 민주당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반면교사로 삼으시는군요. 타산지석. 네. 청두구육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바지 사장으로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네. 아무튼 얼굴 마담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그건 김용태 비대위원장 본인 스스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나를 그런 용도로 쓴 거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아무튼 친윤의 입김이 크긴 컸습니다. 이게 친윤이라는 표현도 참 안타깝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진짜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경우가 있나 싶을 정도로 무모한 행동을 했고 네. 무모하다 못해 허술한 행동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안 그래도 도탄에 빠져 있었던 대한민국 민생 경제나 이런 대한민국 국격, 민주주의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진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냥 그 부분 초가상간을 다 태웠나요? 태워버렸죠 그냥.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받았지 않습니까? 대선을 통해서. 저는 그거 대선뿐만 아니라 그 전에 제가 이제 당선됐던 2024년 총선. 네. 흔히 말해 범야권에 192석을 주는 그 총선에서 이미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씨가 정신을 못 차린 거죠. 뼈를 깎는 반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평가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기승전 이재명이었어요. 계속해서. 네. 그리고 계속 지금 대선 이전에도 입법 독재다 뭐 이런 입법 독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국회의원 의석 수를 만들어준 게 민주당입니까?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네.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잘했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너무 과한 거는 좋은데 이제 선을 넘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애초에 국민들께서 그런 평가를 안 했을 겁니다. 계속 입법 독재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불만이 많았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독재를 시키는 겁니까? 국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입법 독재는 아니다. 그럼요.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의석수고 거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였어야 됩니다. 민심이 이랬으니까 입법 활동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민심을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의 뭐 대화에서는 네. 좀 부적절하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정상 외교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오셨잖아요. 이거에 한 축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특검 세계가 돌아가면서 이 정부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내란을 종식시키는 지금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내년 봄 어떻게 보면은 내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까지도 정치적으로 특검을 활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일부의 비판 또는 시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가장 중요한 지점을 하나 짚어야 되는데요. 네. 특검은 대통령이 지휘하는 게 아닙니다. 특검은 독립된 하나의 기구로서 흔히 말해 대한민국의 암덩어리들을 제거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이 특검을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특검은 특검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생은 또 민생대로 챙기실 그럼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희 당인 내에서도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것이 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흔히 말해 적폐청산이라는 네 글자가 문재인 정부 거의 전반기를 계속 좌지우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렇게 해선 안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다 보니 흔히 말하는 민생을 챙기는 데 있어서 뭔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안 나고 또 반대로 뭔가를 했는데도 묻혀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그 일당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특검에 그냥 맡길 겁니다. 네. 그건 그대로 축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민생을 챙기는데 더욱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우려가 있어서 드린 질문이었고, 그러니까 더 나은 민주주의 그리고 이미 실종된 약간의 상처가 났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 과정으로 이해하고 민생이라고 하는 트랙은 또 다시 가동이 되면서 특검은 특검에 맡기는 네. 그러면서 내란을 종식시키는 그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요.